저희가 일부 시간에서도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채권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도 이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데 또 수익률을 놓칠 수는 없다. 이거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항상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로우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움 투자 자산 운용에서는 이 두 가지 수익률과 안정성, 이걸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키움 자산 운용만의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너무 완벽하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완벽하게는 안 되죠. 이제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항상 타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채권을 투자할 때는 주식과 다르게 이게 딱 바로 보이는 숫자가 있어서 그 투자 매력을 판단하기가 좀 비교적 직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금리인데요.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라는 거는 채권의 만기가 길면 길수록 또 그리고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사의 신용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네.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만기가 긴 채권은 금리가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에 금리 변동폭에 대해서 이제 만기만큼 사실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기가 길수록 자본 차익이나 자본 손실의 폭도 커지게 됩니다. 이래서 만기가 길면 금리 상승 시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이제 커지기 때문에 만기를 무작정 길게 가져갈 수는 없고 또 신용 등급도 이제 무작정 낮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만기와 신용 등급 두 가지 리스크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제 나의 리스크 선호도에 맞는 이제 적절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채권형 펀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만기를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듀레이션이 긴 채권형 펀드는 만기 리스크를 크게 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은 또 적게 감수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고 낮은 신용 등급 채권을 편입하면서 신용 위험을 낮게 가져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만기를 길게 가져가서 전반적인 채권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잠깐만 여기서 저희가 네. 듀레이션, 물론 시청자분들 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듀레이션 이제 만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만기라고 하면은 약간 혼란이 오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려면 듀레이션이라는 건 채권에서 내가 원금 투자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채권 같은 경우 만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요? 만기가 되면은 원금을 회수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채권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듀레이션에 대해서 헷갈리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과 이제 만기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키움 자산의 경우에는 금리가 높은 고금리에 이제 듀레이션은 짧아서 만기 리스크는 적은 단기 채권형 펀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A급 회사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듀레이션도 6년 전후의 중장기 수준으로 좀 길게 운영하고 있는 6년이면은 중장기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아주 장기라고 보면은 몇 년 정도? 초장기로 보면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듀레이션도 10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금리 변동에 대한 그 성과의 수익률의 변동폭이 커져서 맞아요. 민감도가 커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네. 굉장히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네.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채권형 상품 중에서도 레버리지 상품이 있어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듀레이션을 배수를 치는 건데 네. 초장기에 배수를 쳐서 이제 듀레이션 익스포저를 극단적으로 많이 가져간 그런 네. 경우.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금리 급등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겪고 나서 그 네이버 종목 게시판에 채권형 그 ETF 종목에 어떤 분이 딱 한마디 딱 올렸는데 저희가 네. 보고 좀 모두 빵 터졌는데 네. 주식이냐? 딱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이 초장기 네. 듀레이션을 가져가게 되면 네. 그때부터 주식 못지않은 변동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네.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굳이 채권을 해야 되는가? 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네.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10년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가 되는 중장기라고 하면 지금 5년에서 6년 전후를 보통 시장에서는 중장기 5년에서 네, 6년이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중장기형 펀드도 이제 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모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제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이제 A급 회사채를 통해서
높은 이자 수익 요거를 향유를 하면서 또 듀레이션이 적당히 긴 포트폴리오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에 또 우리가 알파 수익, 초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중장기형 채권형 펀드가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저희가 항상 꿈꾸는 투자죠. 안정적인데 수익도 잘 나. 네, 이런 게 사실 뭐 항상 100%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건 사기예요.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투자법들을 자꾸 찾아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깨우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금방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홍님, 자 이제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은 리스크라는 거는 거의 양날의 검이에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앞날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데 정말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보고 투자하는 건 정말로 예측하면서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필패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좀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높은 금리의 채권을 편입해야 사실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그렇죠. 충분히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 채권을 편입하기 위해서 이제 신용등급에서 치면 비교적 투자 가능한 등급 중에서는 낮은 등급인 A급 채권을 중심으로 편입을 하다 보면 네. 포트폴리오의 신용 위험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신용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이제 국고채, 공사채 네.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는 이제 A급 크레딧 채권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바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딧 전략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공사채와 A급 크레딧 채권을 활용해서 펀드에서는 높은 이자 수익을 확보하면서 또 그리고 국고공사채 유동성을 또 같이 함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바벨 전략이라는 게 국공채, 공사채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우량한 거의 국채 네.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양쪽에 깔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크레딧 채권, 아까 A급 채권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회사채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A급이라고 하면 우량 회사채라고 볼 수가 있나요? 저희가 네. A급부터는 네. 우량 회사채로 일반적으로 부르고요. 네네. 그다음에 트리플 B 플러스 아래 쪽에 음. 있는 분들을 이제 조금 위험 군으로 분류를 하는데 안정적인 군 안에서도 이제 가장 낮은,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범위 안에 있지만 네. 그래도 신용 등급은 가장 낮은 싱글 A급. 아. 여기에 대한 좀 적극적인 금리를 투자를 하고 추구하기 있습니다.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우량 회사채, 크레딧 A급 이상의 채권들을 포함해서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요. 국공채라는 부분의 안정성을 가지고 가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약간 좀 이런 부분도 될 것 같아요. 장단기 듀레이션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이런 전략도 또 바벨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바벨 전략 외에도 채권에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주요한 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레더형이라고 또 있죠. 네, 그래서 사다리 레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스타크래프트 레더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좀 만기가 서로 다른 채권을 계단식으로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해놓는 걸 우리가 레더형이라고 하고요. 또 블렛형이 있습니다. 블렛형은 이제 블렛이 우리가 총알이죠. 그래서 총을 딱 쏘면은 뭐 물론 퍼져서 산탄총처럼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특정적인 한 만기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채권들을 보유하면서 정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이런 형태를 또 블렛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는 채권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해 놓으시면은 이것도 나중에는 다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A급 회사채를 활용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의 높은 이자 수익을 확보를 하게 되면 이 높은 이자 수익 자체가 펀드의 성과에 이제 버퍼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된 금리이기 때문에 이 버퍼를 바탕으로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듀레이션 전략을 금리 방향성 베팅을 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보다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 전략은 이게 우리 바벨 모양을 딱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벨 전략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나래비를 세울 수 있는 투자 선택지가 있는데 한가운데 몰빵이 아니라 뭔가 극단의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을
네.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지금 네. 시장 상황에 유리할 건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 지금은 충분히 가운데 몰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라고 하면 가운데 몰빵을 하겠지만, 지금은 양쪽 극단을 무겁게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 네네. 이게 신용 등급이 될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만기 구성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레더형은 사실은 이제 그냥 무난하게, 그렇죠. 지금 제가 네. 나 진짜 모르겠다, 네. 무난할 때 쭉 일정하게 깔아놓는, 주식으로 따지면 약간 네, 엄청난 기간을 들여서 분할 매수. 네, 약간 그런 네, 느낌입니다. 1억을 그래서 가져왔는데 레더는. 100만 원씩 하루에 분할 매수 이런 네, 느낌이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엄청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왔어요. 나래비와 몰빵. 네, 이렇게 전문 용어로 알기 쉽게 설명을 지금 수석님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금리 인하 키워드를 가지고 남은 올해 3달 남았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미국이 200bp 인하, 200bp 내외의 인하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는 빅브라더의 절반 정도, 그럼 100bp 정도 내외가 되겠죠. 그 정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자, 마지막으로 정말 응축된 투자 전략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카드 게임처럼 한 번에 내가 탁 뒤집어서 수익이 결정되기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라는 기준점을 바탕으로 금리가 이제 인상 사이클, 그리고 동결 사이클, 인하 사이클, 이렇게 일정한 사이클이 반복되는 어떤 자산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22년 3월부터 23년 7월까지 아주 공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거치고, 이제 이후에는 지금까지 금리 동결기를 지나서 이제 이번 9월 기준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 연준은 369 12월 FOMC에서는 경제 전망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 기준금리 수준을 이제 3.4%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3.4%까지는 인하 사이클이 무난하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번 점도표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좀 중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채권 시장의 이런 사이클을 고려하시면서 채권 상품을 활용해서 보다 이제 안정적이고 좀 높은 투자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꼭 그러실 수 있기를 저도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채권운용 2팀 김용희 수석님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전략을 도대체 우리가 여기에서 취해야 되는 거냐라는 부분들, 국내 채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뻔뻔한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매니저들 8분이나 모셨어요. 8분들과 함께 다양한 전략, 각각의 특색 있는 전략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자, 주식에만 관심을 가지시지 말고요. 항상 나의 소중한 자산을 적극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부분들과 수익성을 동시에 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께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프로그램들로 투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이라도 넓혀지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만족합니다. 자, 자신만의 스스로의 투자 관점이 만들어져서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필승 투자법을 만들 수 있도록 투자가 즐거워질 때까지 우리 모두 keep going. 자, 뻔뻔한 투자.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시즌1이 8화로서 조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 여기 눈가에 좀 이슬 보이시나요? 이거 눈물량 는 거 아니고요. 네, 이게 시즌1이 종료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슬프네요. 하지만 이게 잠깐 쉬는 거지 안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또 시즌2에서 더 다양한 분들, 더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 많이 모시고 또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요. 프로그램은 잠깐 쉬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고 공부도 지속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